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람이 좀 꽤 불었죠. 네. 요즘 뭐 세상이 아주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지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나요? 네, 미세먼지에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뭐 이것저것 날아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미세먼지 날아오죠. 미사일 날아오죠.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뭐 미사일을 하지 마세요. 요즘 뭐 발사체라고 이름 발사체라고 바꿨다는데. 참. 뭐 누구를 뭐 맹인인 줄 아나. 네. 참 어린애들을 가지고 놀듯이 네.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왕이면 미사일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네. 미사일 얘기 좀 합시다. 네. 발사체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앵커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저는 안 가죠. 대한민국 네. 국민의 절반이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군에 갔다 온 군인 역전의 용사들을 가지고 지금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평화 그 다음에 핵 포기시킨다고 장담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네. 급기야는 미사일 포격을 맞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동안 국민들이 이걸 믿을 사람도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요행스럽게도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해서라도 평화가 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얼마나 사기를 쳤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뭐 완전히 평화하고 뭐 어깨를 말해 뭐 우리 친구다고 사랑한다 뭐 트럼프까지 그렇게 나섰죠. 김정은을 사랑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또 한 방이 아니고 이게 크게 얻어 맞아 놓고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야, 그 나라를 믿을 수 없고 네.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 기준을 갖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 역대 그 3대 세습인 나라에서 오로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핵이거든요. 네. 그 나라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민공화국을 이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는 안 믿었는데 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평화를 그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국민이 네. 믿고 안 믿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역대 정권 3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DJ, 노무현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까지 3대 아닙니까? 네. 3대에 걸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J가 장담했던 얘기 있죠. 북한의 핵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그게 지금 어떻게 책임졌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말 한마디 없이 네. 그에 대한 언급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지금 있는 우리가 져야 되는 네, 것이고 우리가 져야 됩니다. 앞 세대가 앞으로 갈 미래 세대가 져야 된다는 네. 거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생쇼를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와 악수하고 판문점 왔다 갔다 네, 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인지 무슨 길인지 손을 잡고 이렇게 돌면서 무슨 밀담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사일이 돼서 날아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삼각구도 안에서 미국과 한국과 그 다음에 북한 네. 이 삼각구도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생각은요, 자기 영토에 근접하는 미사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0m에서 240m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 본토하고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없죠. 네. 그러면 역학적으로 어떤 등식이 이루어지냐면 김정은이가 꾀를 쓴 겁니다. 네. 미국 너희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너희는 빠져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운전자인지 뭔지 하여튼 문재인을 향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0인지 200인지 말이죠. 이걸 또 미사일을 했다가 발사체라고 했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마 미사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왜 면이 안 쓰죠. 얼굴이. 그렇죠. 자기 얼굴이 안 서니까
그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 문재인은 예, 국민이 바보예요. 국민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네. 참. 그리고 200m가 중요하고 200m가 아닌 240m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200m 하면 서울 중심을 때릴 수 있고 예. 240이면 수원 근교인데요. 네. 그게 중요한 미군 기지도 아니랍니다. 예, 그런데 네. 그것이 네. 참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도대체가 문재인이가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는데 난 그거 자체가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라는 건요. 네. 최장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내의 사거리는요. 네. 폭약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도의 각도를 어느 몇 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최장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40이 될 수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9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고도를 60도로 해가지고 쏘게 되면 최장거리, 최대 사거리에 의해서 한 200m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사포로 쏘게 되면 이것이 아무래도 이걸 모르고 방송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한심한 네,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국민의 상당 부분이 이제 태극기 세력들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의 이 운동들을 하면서 여론, 언론 또 이 전자 개표기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을 통계 자료까지 네. 지금 믿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기까지에는 이 정부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잘못 정도가 아니죠. 네. 정말 탄핵되어야 될 그런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나라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네.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자꾸 비토하는 방송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건요, 일반 국민들이 보면 비토만 하는 것 같이.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그렇게 사기치더니 꼬지다. 그렇죠. 들통났잖아, 금방.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들통난 거죠, 이게. 방송이 거짓말이.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근거 없이 그냥 비토만 놓는 저희들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뿐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모든 분들이 비토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방송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실 그대로 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에게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는데요. 군에 갔다 온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무기가 뭐냐면 장사정포예요. 네. 장사정포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패트리트로도 가격이 될 수,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백령도 앞바다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 근교한 데서 배치가 돼가지고 포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우리 한국을 아주 간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 연평해전 때도 연평도에 포격 날아온 것도 장사등포예요. 자, 이런 포들이 절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롭게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미사일, 이것을 굳이 안기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발사체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든 어떻든 간에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이제 와 있다. 위험 수준이. 그렇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참 긴 시간 동안 적화 야욕을 품고 있는 이 공산 세력, 북한의 사주를 받았는지 어떤지 하여튼 협조자인지 구역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요,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주도 아니고요. 네. 이제는 김정은이가 네. 문재인을 발로 뻥 찼어요. 맞습니다. 나 너하고 안 놀아. 예. 너하고 안 놀아. 너 그냥 협박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내가 달라는 거 안 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사일을 네. 날려보낸 이것이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재인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들 내 말 안 들으면 쏜다. 그렇죠. 내 말 안 들으면. 아니, 전에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김정은
아들 셋을 앉혀놓고 네. 너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김정철이 있었고 김정은이 있었고 네. 김정남이 정남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김정은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유 아버지 남쪽에 그 미사일 쏜다고 야 쌀래나 미사일 쏠 테니까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그렇게 말했다 그랬을 때 아니 이런 철부지 어린애 같은 이런 말이 어딨나 했는데 그게 통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게 누구한테 통하냐? 문재인한테 그런 게 통한다는 얘기죠. 너무 웃기는 그래서 얘기 그동안 아니에요? 우리가 네. 견제 세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 한미연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체적인 자주국방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한미연합을 지금 와해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막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뭐예요? 김정은과 손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김정은이 누굽니까? 네, 네. 자, 어제 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사일 쏜 것만큼 우리의 적이에요. 네, 지금 네, 우리의 적하고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외교를 하고 네. 또 이런 자기 자국을 네.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자주국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정교조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네. 자주국방 우리 힘으로 우리 통일시키자. 그러나 지금 그게 됩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요. 네. 한 나라가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은 굳이 이제 하면 투쟁력이 있고 또 강력한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러워요. 이란을 이스라엘. 때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도 미국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날린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미사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미국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요. 그야말로 경제 미사일이 날아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네.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을 날리기 전에 중국과 접촉을 했고 네. 또 러시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들이 사전에 자기들끼리는 조율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생각되는데 네. 거기에 행동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미국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 러시아 푸틴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푸틴에게 이제 네. 이번에 김정은이 갔다 왔잖아요. 네. 자, 푸틴이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푸틴은 네. 아주 그 사람 아주 돈이라 그러면 네.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래요. 그렇죠. 네, 그것도 돈이 뭐,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어떤 부탁을 한다. 네. 그러면 김정은에게 뭐 너 우리 같은 공산국가니까 도와줄게. 절대 이거 없습니다. 네, 네. 김정은에게 뭐 하나 줬다. 그 이상 몇 배를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푸틴은. 네.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북한과의 관계도 러시아가 그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네. 상태인데 그리고 중국도요. 자기가 아무리 중국이 중국이나. 까불고 네. 있지만 미국의 말 한마디에 얘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 역대 우리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도 지금 김정은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이 한번 보세요. 아유. 그런데다 대놓고 중국과 지금 대화를 그러게 그렇게 말이에요. 친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정말 답답해요. 아니 우리에게 잘 해주겠다. 자, 이 미국 쪽을만 바라보고 미국하고 하면 모든 게 해결인데 왜 안 되는 중국으로 가는지. 자, 이는 참 그것이 이제 같은 사람이 다 이 있나.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입니다. 이념적인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난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원수가 금방 친구가 되는 이런 논리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에게는 엄연한 왼수의 나라죠. 자,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 한두 번 급변하는 왼수가 과정에서 아니고, 굳이 우리가 중국은 원수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이 말이죠. 보면 중국은 모릅니까? 아니에요. 네, 보면 몰라요.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국을 우방같이 그리고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있는 한미 연합체제를 와해시키고 중국과 우방같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참 모르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군인들도 지금 미군과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지금 나라를 어떻게 일부러 우리나라가 성장할까봐 지금 발로 자근자근 밟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반도의 정세가 네.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입장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은 또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완충 지역을 네. 북한을 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또 한국이 지금 같은 정세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뒤에서 앉아서 웃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게. 자기들 그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채워주고 있으니 네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렇죠. 기브앤테이크가 네네.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 거저가 있어요. 절대 우방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이나 소련은 미국은 그런 기브앤드 테이크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중국과 소련은 기브앤드 테이크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가 요만큼을 원하면 수십 배를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예측하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방송진들이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가 미국과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가 잠잘 수밖에 없는 당근을 줬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그 당근이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 푸틴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를 받게 되면은 아무리 북한과의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테이크를 하는 거죠. 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논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발을 담궈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친중 친러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자, 참으로 또 이 사람이 한 가지. 도대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전혀 젊은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네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통일이 되면 네. 저 북한이 우리 거니까 만약에 통일의 미사일이 우리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가만히 있다는 네,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 참 많이 합니다. 네, 네.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소가도 받고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있고 그러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라면 고치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그럼 되는 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으로 네. 꺼내야지. 저는 꺼집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내야지.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네.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 내려야 끄집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끄집어 내립시다. 네,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올해 지금 몇 월이죠? 지금 5월이죠? 네, 5월입니다. 올해까지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문재인 네. 정권은 이 좌파 정권들은 네. 보수 진영을 보수 정권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의 사회주의와 이 좌편향적인 공산화를 만들기 위한 끌어내림이었다면 네. 지금 우리가 보수 진영 그리고 우파 진영 태극기 세력이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네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네,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나라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전 요즘 다니면서 제가 네.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도 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집단은 철퇴를 가해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연설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시가 급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심각하게 네.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에서 한 가지 만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럼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경고를 하겠습니다. 네. 태극기 세력이여, 태극기 세력이요. 이제는 우리가 뭉쳐서 이제 우리가 뭉쳐서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이다. 일입니다. 예, 정말 급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 말미에는 항상 나오죠. 여기 KBS 시청료 거부운동. 네. 자, 언론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부를 대행해 드립니다. 자막에 내보내겠습니다만 010-5580-4406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의 모든 분들을 취합해서 KBS에 접수하겠습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참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